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스파원 김용갑입니다.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한 백종원 대표는 과도하게 많은 메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곤 합니다. 당장 다양한 손님을 위해서 메뉴를 늘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정반대로 성공한 레스토랑 체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저 체인, 치즈케이크 팩토리입니다. 이 치즈케이크 전문점일 것 같은 이름과는 달리 무려 메뉴만 250가지가 넘는 레스토랑 체인입니다. 250가지 이상의 요리, 30가지가 넘는 치즈케이크라는 말도 안 되는 메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 레스토랑 체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꽤 익숙한 미국의 인기 시트콤인 이 빅뱅 이론의 배우 이 페니가 일을 하는 레스토랑이 바로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입니다. 미국에서는 꽤 대중적으로 또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이기도 합니다.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약 40%가 상승했습니다. 250가지가 넘는 메뉴를 파는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주가는 왜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창업 스토리는 현 CEO인 이 데이비드 오버튼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인 에블린 오버튼이 이 디트로이트에서 치즈케이크 가게를 열었는데 지역에서 사랑을 받는 치즈케이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육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 지하로 옮겨서 레스토랑에만 케이크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 에블린과 남편 오스카가 1972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지역을 이동해서 사업을 도전합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베이커리를 열고 치즈케이크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아들인 데이비드 오버튼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1978년에 베버리힐스의 첫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오버튼은 첫 레스토랑에서 5년간 일을 하면서 이제 레스토랑 일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메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치즈케이크뿐만이 아니라 뭐 피자라든가 뭐 고기,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레스토랑은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카페였고 누군가에게는 레스토랑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과 디저트를 포함한 이 다양한 메뉴를 갖춘 레스토랑이 큰 인기를 당시에 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레스토랑을 연 지 5년 만에 두 번째 레스토랑을 열었고 그래서 1, 2년마다 이제 하나씩 레스토랑을 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에서 5번째 매장을 오픈한 뒤에는 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듬해인 1992년에 이제 상장에 나섭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매장을 열면서 성공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실제 이 매장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 근데 완전 그래도 오픈 키친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거 진짜 쉽게 볼 수 있고 지금 사람 상당히 많죠. 지금 외부에도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모래 안에 있는 곳인데 외부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 이쪽에 지금 치즈케이크만 파는 데인가 보다. 이거 뭐죠? 초콜릿 치즈케이크 있어요. 오, 고디바 초콜릿 치즈케이크. 오, 이것도 맛있겠다. 레몬 라즈베리 크림 치즈케이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10가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70 하네요. 이게 크게 이렇게 한 판으로 하면 $70 하나 보다. 이거 요즘에 이거 리워드 여기 만든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23년도인가 만든 건데 저도 지금 오기 전에 가입하고 오긴 했거든요. 이게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생일 때 케이크 주더라고요. 약간 인테리어가 독특한 것 같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도 이런 화려한 인테리어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눈길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기둥이 약간 좀 시그니처인데 어떤 데는 표현하기로는 뭐 이집트 기둥?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조명 색깔도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좀 조명입니다. 식전빵도 나오고. 네, 식전빵도 나온대요. 식전빵도 오, 맛있어 보인다. 네, 되게 맛있어 보여요. 지금 이 메뉴판 보이시죠? 이 메뉴판 지금 거의 책이에요, 책. 이제 종류별로 좀 나눠져 있긴 하네요. 보니까 뭐 칵테일이라든가 뭐 와인 이렇게 술 종류도 나눠져 있고 에피타이저 뭐 이렇게도 나눠져 있고요. 뭐 샌드위치 이렇게 뭐 샐러드, 런치 스페셜, 파스타도 그렇고 술은 주문을 안 할 건데 술 같은 경우에 좀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술이 좀 도수가 낮대요. 그래서 주스에 좀 가까운 그런 술들을 좀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저트만 그러네. 치즈케이크만 지금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충격적으로 옆에 칼로리가 다 써져 있잖아요. 1000칼로리 미만 찾아보세요. 그냥 기본이 다 뭐 한 1300 뭐 이 정도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칼로리 폭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런 거 있네요. 로우 슈가, 로우 리슨. 맞아요. 메뉴가 250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50가지인데 좀 칼로리 너무 많은 거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격대가 좀 그렇게 비싼 편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이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메뉴가 아예 별도로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칼로리가 570칼로리거나 그 미만인 것들 이렇게 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도 스키니 칵테일 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주문했는데요. 지금 런치 스페셜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런치 스페셜에서 피자인 샐러드 17.5달러 이렇게 하나 주문을 했고요. 파스타가 또 17.5달러 이렇게 해서 파스타 또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파스타 뭘로 주문했죠? 스파게티 앤 미트볼. 그리고 이 치즈케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오리지널을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리지널 치즈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크리미한 치즈케이크라고 이제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 치즈케이크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메뉴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50가지가 넘는 이 메뉴를 제공을 합니다. 이 메뉴판을 전부 다 보고 주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메뉴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인 평가가 조금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다, 그리고 기름지다, 양이 많다 이런 평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 이 250개가 넘는 메뉴를 신선하게 맛있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 저 같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려한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또 레시피를 또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뭐 아보카도 샐러드다 이렇게 하면 정량화되어 있는 이 소스의 양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제 저희가 주문한 이 오리지널 치즈케이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비주얼이 상당하네요. 정량화되어 있는 소스의 양까지 공개를 하면서 정량화된 일관성 있는 맛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라고 하는 미국의 캐주얼 다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바웃 뉴욕을 통해서도 제가 좀 전해드린 바 있는 기업들이 경쟁자로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올리브 가든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칠리스, 뭐 애플비 같은 이런 것들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업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가 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 칠리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방송을 한 지가 이제 한 뭐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6, 7개월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비슷해 보이는 산업군은 있지만 어떤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메뉴가 나오기 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치즈케이크 팩토리에는 메뉴가 많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가 다 먹어보겠다 뭐 이렇게 먹방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메뉴가 250가지에 달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 또 이제 비용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이제 찾아온 지점도 뉴저지에 위치를 한 지점인데요. 뉴욕 맨하튼에는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 매장이 없습니다. 맨하튼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곳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성공의 핵심은 사실 250가지의 메뉴가 아니라 이 치즈케이크입니다. 이 고객들에게 인기가 좋지만 이 치즈케이크가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또 높습니다. 돈을 벌어주는 건 결국에 이 치즈케이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들의 전략은 당신이 어떤 걸 좋아하든 당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모두 다 여기다 준비를 해뒀으니 방문해서 이 음식을 뭐든지 맛을 보고 치즈케이크를 그 다음에 맛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 레스토랑으로만 접근을 하면 그런데 평가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도 이 높은 칼로리, 이 맛에 대한 지적으로 약간 최악의 레스토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아까 이제 메뉴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칼로리 폭탄에 가까운 메뉴들이 또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의 경우에 이제 직원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조금 전에 와서 주문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매우 친절한데요. 이 기업 문화가 또 매출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 포춘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11년째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의료 혜택이 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게 결국에 고품질의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기업에도 좋은
윈윈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오리지널 치즈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 뉴욕 치즈케이크 이야기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시카고 피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전주 비빔밥 이렇게 이 지명하고 음식명하고 하나의 단어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뉴욕 치즈케이크라는 이 단어도 지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 치즈케이크 자체는 기존에도 존재를 하고 있던 이 디저트였는데 뉴욕 치즈케이크는 조금 다르거든요. 1892년에 뉴욕의 원래 낙농업자였던 윌리엄 로렌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의 치즈, 이 뇌샤텔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다가 실수로 크림치즈를 좀 개발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크림치즈를 재료로 뉴욕에서 만들어진 이 케이크들이 유명해지면서 뉴욕 치즈케이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1928년에 아놀드 루벤이 최초로 이 뉴욕 치즈케이크를 판매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유명하기로는 타임스퀘어에도 있는 매장인데 이 주니어스라고 하는 체인이 있거든요. 여기가 또 전형적인 뉴욕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뉴욕 치즈케이크는 이제 크림치즈로 만들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꾸덕한 이 치즈케이크가 특징입니다. 이 치즈케이크는 어떤지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크림치즈 맛이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리고 진짜 꾸덕하고 부드럽고 전형적인 뉴욕 치즈케이크 맛이 나요. 케이크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음식은 제가 아직 안 먹어봤지만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케이크는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먹어보세요. 요즘에 방송 꿈나무잖아요, 피디님. 보통은 크림치즈 케이크 먹으면 너무 꾸덕해서 물리는데 맞아. 이게 엄청 꾸덕하진 않고 맞아. 약간 크리미한 맞아. 있으면 근데 약간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막 그 꾸덕함보다는 되게 부드럽고 막 뽀뽀 안 맥히고 진짜 맛있다. 일단 주문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양 많다. 이거 2인분인데요? 이 양이 많은 이유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CEO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사람들이 쉐어해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취지에서 일부러 양을 많이 했다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피자 맛있네요.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맛없다고 했죠? 인터넷에 좀 맛없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먹는 순간 느껴지는 게 전체적으로 맛이 평탄은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양이 많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가성비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을 가성비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데 치즈케이크가 맛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진짜 좀 신박한 조합인 것 같아요. 디저트가 맛있는데 그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식사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약간 이게 먹힐 것 같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음식들을 다 먹었고요. 이제 둘이 먹을 양으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남은 음식은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식사한 비용은 한 $60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팁으로 뭐 대략 한 $10 정도 좀 나왔고요. 총 토탈 금액이 $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족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적을 보면 이제 꽤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 곳인데요. 티커가 좀 재밌습니다. 티커가 CAKE, 케이크 티커를 쓰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20억 넘고 이제 매출이 한 $34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에 344개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15개가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 매장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레스토랑도 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매장 수에서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매출 가운데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디저트 매출이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심지어 조금씩 이 비중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인 부분은 이 오프 프레미스 매출인데요. 그러니까 뭐 테이크아웃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픽업이나 드라이브 스루 같은 이 매출을 의미를 하는데 이 매출이 과거에는 한 9%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이 매출이 한 20%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매출로 봤을 때는 이 올리브 가든이라든가 텍사스 로드하우스, 뭐 칠리스, 아웃백 모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매출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치즈케이크라고 하는 이 막강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더 주목받는 것은 이제 비용 효율화가 좀 진행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주방에는 이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좀 도입되고 있고 주문 처리의 또 효율성이 그래서 높아졌고 리워드 프로그램도 이제 수요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케이크를 무료로 주는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가 증가를 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0.58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49%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4년 3분기에 이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1.6%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산업 평균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최대 22개의 신규 레스토랑을 추가로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비용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50가지가 넘는 다양한 메뉴를 파는 미국의 캐주얼 레스토랑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코스코에 가면 1.5달러 핫도그 세트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끼 상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마진이 높은 치즈케이크를 판매하기 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250가지의 미끼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